안녕하세요. 우수아입니다. 우수아의 마인드톡입니다. 화가 나고 분하고 억울하고 말을 해야 되는데 목이 메어 눈물부터 터지는 그런 당신, 왜 그럴까요? 사람들마다 그 감정선이 풍부해서 그 눈물이 많은 분들도 계시고 그렇기는 하죠. 그런데 유독 사회생활하거나 이제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는 어떤 갈등 상황이 생겨도 눈물부터 흐르거나 하지 않지만, 특정인과 대화를 할 때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부터 쏟아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화가 나면 말이 빨라지고 호흡도 물론 가빠지죠. 그리고 액션도 커지기도 합니다. 화가 나고 억울한 상황이 되었을 때 늘 이런 패턴을 보이는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보통은 어떤 특정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가 됐던 형제가 됐던 정서적 관계에서 얽혀있는 그런 사람들 중의 누군가 앞에서는 늘 이런 식으로 말보다 눈물이 먼저 쏟아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왜 그럴까요? 그런 경우 이 정서적 관계의 상대에게 나의 기대와 사랑에 대한 의존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못한 상황에서 이렇게 눈물이 터져도 화가 날 텐데, 분명히 상대가 나를 억울하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눈물이 터져버리면, 그래서 그 자리가 흐지부지 끝나게 되면 뒤돌아오면서 정말 분통이 터질 그런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갈등 상황에서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고 눈물부터 쏟아내는 이런 유형의 분들은 대체로 감정의 집중도가 엄청 높은 분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야기를 주고받다 좀 나에게 불편하거나 이건 내가 받아들이기 합당치 않다 속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뭐지? 이게 아닌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기의 논리를 정리하기도 하고 대화를 시도하죠. 분노나 화남의 강도가 서서히 올라가면서 자신의 입장을 정리할 시간을 벌게 되죠. 나한테 잘못했다고 하는 건가? 이건 오해인데? 왜 이렇게 생각했을까? 그러면서 이제 논리적으로 반박을 하는 게 가능해지지만, 눈물부터 쏟는 분들의 경우는 이 이야기들이, 이 생각들이 한꺼번에 마음에서부터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의 병목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한꺼번에 토해내긴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 이제 목이 메어오는 겁니다. 목이 메이면서 그 억울한 마음이 눈물로 쏟아지는데요. 이 병목 현상은 아무 곳에서나 아무 상대에게나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부모나 형제인 경우는 성장기에 부모님에게 충분히 사랑받지 못했다고 느끼거나 부모에게 어떤 요구가 거절당했을 때 그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도 해보지만 부모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제 얻기가 힘들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들이 결국 부모가 나에게 어떤 조금 부당하고 합리적이지 않은 그런 차별을 한다고 생각을 해도 그 순간을 참아야만 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착한 아이가 되어야 그 보상도 잘 따라온다는 걸 살면서 느끼게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들이 잠재의식에 쌓이다 보면 자신이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참았다가 아니라 나는 늘 이 사람에게 참아왔다는 그런 자기 나름의 이제 관념이 생겨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형제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부모의 사랑을 놓고 서로가 경쟁 아닌 경쟁의 관계가 되어버리는 거죠. 물론 이제 부모님의 잘못된 양육 방식이기는 하지만 조금 더 예민한 개인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격지심, 억울함,
그리고 차별받았다는 그런 감정들이 그 과거부터 쌓여있던 게 그 순간에 터져 나오기도 하거든요. 이런 경험을 겪었던 사람은 나중에 이제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나 형제들과 사소한 갈등이 생겼을 때 그 순간에 그 문제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옛날부터 나한테 이렇게 하더니, 옛날부터 나한테는 차별하더니, 옛날부터 내게는 부당하게 하더니 아직도 이렇게 하는구나, 그때도 그러더니 지금도 그러네 해서 지금의 현재 상황의 갈등 요소가 1이라면 받아들이는 감정은 1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터져버리는데 너무 억울한 마음이, 그 억울하고 분함에 하고 싶은 말은 너무 많은데 우리가 한 번에 2단어, 3단어를 뱉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병목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순서대로 하나씩 나와줘야 되는데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목은 메어버리고 눈물부터 터져 나오는 거죠. 그 갈등이 생겼을 때 이런 감정의 병목 현상으로 눈물부터 쏟아지는 당신, 그런 방법이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첫 번째는 감정의 연결고리 끊기입니다. 너는 과거에도 나를 불편하게 하고 과거에도 내게 부당하게 하더니, 그렇지만 나는 좋은 관계를 위해서 내가 참고 인내하고 살았는데 지금도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근데 이런 감정 때문이거든요. 과거의 감정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감정의 연결고리를 끊고 지금 이 순간의 문제에 집중하는 그런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런 버릇을 들여야 합니다. 이렇게 말보다 눈물이 먼저 쏟아지는 분들의 경우는요, 본인이 잘 알거든요. 그 시점을. 그러면 그때 잠시 화장실을 다녀온다든지 그 자리를 잠깐 피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감정선을 잘라내야죠. 사회적 관계의 지인에게 전화를 해서 그냥 안부를 묻는 거죠. 간단하게. 문득 생각이 났는데 잘 지내고 계시죠?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면 인맥 관리도 하는 거죠. 대화를 하고 나면 사회적 관계는 조금은 이성적 관계이기 때문에 그 감정선이 내려갑니다. 2번째, 주변을 인식하기입니다. 이렇게 말보다 눈물이 먼저 쏟아져 나오는 경우 사실 이런 분들이 또 주변은 의식을 하거든요. 왜냐면 내가 그 자리에서 울어버리면, 물론 나는 아니지만 내가 말보다 눈물이 먼저 쏟아져 나오는 게 속상하고 화가 나는 건, 그건 3자들에게 받게 될 또 다른 오해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상대에게는 뭐 그런 것도 될 수 있죠. 물론 이 사람이 여리고 착해서 우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자신이 정말 잘못했거나 실수한 걸 들켜서 민망해서 운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우는 사람 본인도 상대가 그렇게 생각할 걸 걱정해서 화가 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주변을 한번 그냥 둘러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그 주변에 사람들이 있다는 인식 때문에 그건 이성적 인식이거든요. 그래서 감정선을 조금 잡아주기도 합니다. 3번째, 천천히 말하고 천천히 심호흡하기입니다. 우리가 화가 나면 일단 숨이 가빠지잖아요. 그리고 말도 빨라지거든요. 이걸 의식적으로 자기가 조절을 조금 해보는 거죠. 왜냐하면 말이 빨라지고 호흡이 빨라지면서 사실은 그 호흡선을 따라 감정선도 훅 올라가게 되거든요. 이럴 땐 속으로 의식적으로 숨을 들이쉴 때 10초간 뱉지 않고 들이쉬기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뱉을 때도 훅 뱉지 말고 천천히 10초간 뱉는 거죠. 눈물이 터질 것 같은 그 감정선을 잡는 데 도움이 많이 되기도 합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집에 돌아와서 자신의 감정 노트를 적어보는 겁니다.
둘의 관계를 이어오는 동안 내가 너를 위해 양보도 많이 했고 많이 참았고 너의 잘못도 내가 많이 수용해 줬는데 너는 이런 나의 잘못을 이렇게 쉽게 지적질하는구나. 너에게 나는 그다지 귀한 사람이 아니었나 보구나. 가치가 없는 사람인가 보구나. 이런 복잡한 생각들이 나를 그렇게 말도 못하고 눈물부터 흘리게 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감정 노트를 적고 보면 그게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될 거고, 그 과거와의 연결고리를 끊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면 사람들은 사실 받은 건 잘 기억 못해요. 인간관계는 계속 변하는 겁니다. 내가 주는 건 원 없이 줄 수 있지만 받는 건 상대가 주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감정 노트를 적다 보면 조금은 이성적으로 관계를 보는 눈도 생기고요. 그리고 사실 울 상황도 아닌데 눈물부터 터져서 항변도 못하고 집에 와서는 바보같이 울었다고 내 자신을 탓하는 그런 일도 없게 될 거니까요.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